언젠가는 수술해야지 아마 속으로 이런 말을 이미 수십 번도 넘게 하셨을 겁니다. 무릎이 쑤시고 계단 몇 칸만 오르내려도 힘드니 결국은 수술대에 오를 수밖에 없을 거라 체념하고 계시죠? 하지만 중요한 건 무릎 수술이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60대 이후 무릎이 아파도 꾸준히 관리한 분들은 70세, 80세에도 수술 없이 자유롭게 걸음을 유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무릎에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무릎은 몸의 기둥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를 떠받치지만 그만큼 혹사당하는 관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 전체가 무너지듯 무릎이 아프면 몸 전체가 함께 무너집니다. 무릎 통증으로 움직임이 줄면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막히며 체중은 늘어납니다. 결국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까지 따라오죠. 무릎 하나가 아픈데 왜 수명이 단축되는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에서 무릎 통증을 방치한 분들 중 10명 중 7명은 5년 안에 지팡이를 잡게 되고 10명 중 2명은 휠체어에 의존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무릎 통증이 심한 분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무려 710년이나 짧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아픈 것뿐이겠지 하고 넘기기엔 무릎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례 하나를 들어드리겠습니다. 65세의 한 여성은 아침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그냥 참았습니다. 2년 뒤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덜컥 꺾여 큰 부상을 입었고 결국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더뎠고 예전처럼 걷지 못했습니다. 반면 68세의 한 남성은 은퇴 후 무릎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 20분 걷기를 빠짐없이 실천했습니다. 지금은 75세지만 여전히 등산을 다니며 손주와 뛰어놀고 있습니다. 같은 세대, 같은 나이였지만 방치했느냐, 관리했느냐의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혹시 새벽마다 무릎이 욱신거려 잠에서 깨신 적 있나요? 잠결에 다리를 주무르다 다시 누웠지만 뻣뻣함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했던 경험 있으시죠?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덜컥거려 혹시라도 굴러떨어질까 겁먹은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신호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무릎이 더는 버틸 수 없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두신다면 앞으로 5년 뒤 당신의 무릎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단 10분만 귀 기울여 주신다면 수술대에 오를지 아니면 손주와 웃으며 산책할지 그 갈림길에서 희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통증 완화 비법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당신의 무릎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 10분이 수술대와 자유로운 삶을 가르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음식과 영양제. 무릎이 아픈데도 과자와 빵, 달달한 음료를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무릎은 불 속에서 타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릎을 해치는 음식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무릎을 망가뜨리는 음식들. 첫째, 설탕 덩어리 음식입니다. 과자, 빵, 아이스크림, 탄산음료는 단순히 살만 찌는 게 아닙니다. 체내 염증을 키워 관절 속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만듭니다. 한 연구에서는 설탕 섭취가 많은 그룹이 무릎 통증을 30% 더 자주 호소했습니다. 둘째, 튀긴 음식과 가공육입니다. 치킨, 돈가스, 햄, 소시지 같은 음식은 몸속 염증 반응을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튀긴 닭 한 조각이 입안에서는 즐겁지만 무릎 속에서는 불길이 치솟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셋째, 과도한 술입니다. 술은 관절에 필요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맥주의 많은 퓨린 성분은 요산을 높여 무릎 관절을 공격합니다. 무릎을 살리는 음식들. 이제 해로운 음식을 멀리했다면 무릎을 회복시키는 음식을 채워야 합니다. 등 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관절 속 염증을 끄는 소방수입니다. 오븐에 구워 무와 함께 조림으로 먹거나 연어를 살짝 데쳐 샐러드로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두부와 콩류 무릎을 받치는 근육을 키워주는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두부 부침, 콩 샐러드, 멸치볶음 같은 간단한 요리가 무릎을 든든히 지켜줍니다. 녹색 채소와 과일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에는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해 연골을 지킵니다.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세요. 블루베리, 귤, 딸기는 항산화 작용으로 관절 노화를 늦춥니다. 아침에 한 접시 과일은 무릎의 활력 주사와 같습니다. 견과류 하루 한 줌의 호두와 아몬드는 무릎의 기름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요거트에 뿌려 드시면 간단하면서 효과적입니다.
꼭 챙겨야 할 영양제 3가지. 글루코사민 연골을 보호하고 마찰을 줄여줍니다.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1500mg,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메가3 무릎 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핵심 성분입니다. 식사 직후에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칼슘 비타민 D 무릎 뼈를 튼튼히 지켜주는 조합입니다. 칼슘은 저녁 식후, 비타민 D는 아침 햇볕과 함께 드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제 변화 사례 3가지. 72세 여성 팝상부터 바꾼 사례.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던 이 여성은 과자와 튀김을 끊고 저녁마다 구운 연어와 두부밥모를 챙겼습니다. 아침에는 과일과 견과류를 습관처럼 먹었죠. 6개월 뒤 계단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지금은 친구들과 가벼운 등산을 즐기고 있습니다. 68세 남성 영양제 꾸준히 챙긴 사례. 퇴직 후 무릎이 자주 붓던 이 남성은 글루코사민과 오메가3을 매일 식후에 챙겼습니다. 아침에는 햇볕을 쬐며 비타민T를 복용했죠. 4개월 뒤에는 오래 앉아있다 일어날 때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손주와 공놀이를 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75세 여성 조리법을 바꾼 사례. 이 여성은 늘 튀긴 음식을 좋아했지만 무릎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방식을 바꿨습니다. 고등어는 구이나 조림으로, 닭고기는 삶아서 샐러드로, 두부는 기름에 튀기지 않고 찜으로 먹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무릎 붓기가 가라앉고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릎은 먹는 대로 달라집니다. 오늘 식탁에서 무엇을 올리고 무엇을 치우느냐, 그리고 영양제를 어떻게 꾸준히 챙기느냐가 5년 뒤 당신을 수술대가 아닌 산책길에 서 있게 할 것입니다. 생활습관 교정. 무릎은 음식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이 무릎을 서서히 무너뜨리기도 하고 반대로 10년 이상 젊게 지켜주기도 합니다. 무릎을 망치는 생활습관. 쪼그려 앉기. 많은 분이 아직도 방바닥에 앉아 밥을 먹고 쪼그려 앉아 집안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무릎 관절에 체중의 78배 압력을 가합니다. 매일 반복되면 연골이 빠르게 닳아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집니다. 무거운 물건 들기. 쌀포대나 생수통을 허리를 굽혀 무릎에 힘을 주며 드는 습관, 무릎 관절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갑자기 큰 하중이 걸리면 연골이 손상되고 인대까지 다칠 수 있습니다. 다리 꼬기. TV를 보거나 의자에 앉을 때 무심코 다리를 꼬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자세는 무릎 관절의 균형을 깨뜨려 한쪽에만 하중을 줍니다. 결국 관절 모양이 틀어져 통증을 유발합니다. 높은 계단 오르내리기. 운동 삼아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릎이 약해진 상태라면 계단은 큰 적입니다. 무릎에 체중의 56배 압력이 걸려 관절을 더 빠르게 닳게 합니다. 앉은 자세로 장시간 TV 시청. 소파에 푹 파묻혀 몇 시간씩 앉아있으면 무릎 관절액이 굳어 뻣뻣해집니다. 일어나려 할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릎을 살리는 올바른 생활습관. 의자 생활로 바꾸기. 바닥에 앉는 대신 의자 생활을 하세요. 앉을 때는 무릎이 90도로 굽혀지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등은 곧게 세워 의자 등받이에 가볍게 기대면 무릎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물건 들기 자세 교정. 쌀이나 생수통 같은 무거운 물건은 반드시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펴서 들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2번에 나눠 들거나 수레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 꼬지 않기. 다리를 꼬는 습관을 끊는 것만으로도 무릎 관절의 균형이 회복됩니다. 만약 습관적으로 꼬게 된다면 의자에 앉을 때 작은 방석을 허리 뒤에 두어 자세를 교정해 보세요. 계단 대신 평지 걷기. 계단 운동은 무릎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약한 분은 계단 대신 평지를 걷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계단을 이용해야 할 때는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오르내리세요. 30분마다 일어나기. TV를 보거나 톡서를 할 때는 30분마다 일어나 가볍게 무릎을 펴고 스트레칭을 하세요. 이 습관만으로도 무릎 관절액이 원활히 순환하며 뻣뻣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 생활습관 교정 사례. 74세 여성은 평생 방바닥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지자 아들이 의자를 들여놓았고 처음엔 불편했지만 3개월 뒤 무릎 통증이 훨씬 줄었습니다. 69세 남성은 무거운 물건을 한 번에 들다 무릎 인대 손상을 겪었습니다. 이후 습관을 바꿔 항상 무릎을 굽히고 천천히 들자 1년간 재발이 없었습니다. 71세 여성은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있다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알람을 맞춰 30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을 한 결과 6주 만에 아침 기상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정리합니다. 무릎은 작은 습관 하나에도 울고 웃습니다. 오늘 당장 바닥 대신 의자, 다리 꼬기 대신 바른 자세, 계단 대신 평지 걷기, 장시간 앉기 대신 30분마다 스트레칭.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무릎은 5년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무릎 운동법. 무릎이 아프다고 가만히 쉬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들고 관절은 더 큰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무릎이 이미 약한 분들은 격한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무릎 운동법입니다. 1. 발끝 들기 운동. 방법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세웁니다.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립니다. 횟수 하루 3세트, 세트당 10회. 효과 허벅지 앞 근육대 퇴사두근을 강화해 무릎 관절이 안정됩니다. 주의 발끝을 너무 세게 당기지 말고 천천히. 무릎이 시큰거릴 정도까지만. 사례 70세 남성은 이 운동만 꾸준히 2개월 한 결과 의자에서 일어날 때 덜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 수건 누르기 운동. 방법 의자에 앉아 무릎 밑에 말아둔 수건을 놓습니다. 다리를 쭉 펴고 무릎으로 수건을 꾹 누릅니다. 10초간 유지 후 천천히 힘을 뺍니다. 횟수 하루 23세트, 세트당 10회. 효과 무릎 주변 근육이 단단해져 관절의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주의 숨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하세요. 사례 68세 여성은 이 운동을 한 달간 실천한 후 계단을 내려갈 때 덜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3. 의자 스쿼트. 방법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하며 천천히 앉습니다. 횟수 하루 2세트, 세트당 10회. 효과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어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주의 처음엔 완전히 앉았다 일어나지 말고 70%만 앉았다가 일어나세요. 사례 74세 여성은 의자 스쿼트를 매일 2주 한 뒤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무릎 통증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4. 종아리 들기 운동. 방법 의자나 벽을 잡고 일어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립니다. 횟수 하루 3세트, 세트당 15회. 효과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어 무릎 충격을 흡수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져 무릎 붓기도 줄어듭니다. 주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으니 반드시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세요. 사례 67세 여성은 이 운동으로 다리 붓기가 줄어 신발이 헐렁해졌다고 합니다. 5.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 방법 바닥이나 침대에 누워 무릎을 구부리고 두 손으로 무릎을 가볍게 끌어안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10초 유지 후 천천히 놓습니다. 좌우 번갈아 실시합니다. 횟수 하루 2세트, 세트당 10회. 효과 허리와 무릎이 동시에 풀려 아침에 뻣뻣함이 줄어듭니다. 주에 무리하게 당기면 오히려 허리가 아플 수 있으니 편안한 범위까지만. 사례 71세 남성은 매일 아침 이 동작으로 하루를 시작한 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훨씬 가볍다고 했습니다. 이 5가지 운동은 모두 집에서 5분 안에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크고 확실합니다. 무릎은 약하다고 가만히 두면 더 빨리 무너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의자에 앉아 발끝을 들어 올려보세요.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무릎을 5년 더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보시겠습니까? 당신의 무릎이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진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무릎이 뻣뻣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을 디디며 부엌으로 걸어가 따뜻한 차를 끓이는 모습. 거울 속의 당신은 오늘은 어디를 걸어볼까? 하는 기대감으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처럼 한 계단 한 계단 붙잡고 끙끙거리지 않습니다. 대신 가볍게 발을 내디디며 숨이 차지 않고 올라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정말 70대가 맞으세요? 걸음걸이가 50대 같아요. 라며 감탄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다시 젊어진 듯한 활력을 느끼게 됩니다. 공원 산책길을 걸어보세요. 예전에는 무릎이 쑤셔서 10분도 버티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30분, 1시간도 거뜬히 걸을 수 있습니다. 가을 바람을 맞으며 단풍을 바라보고 봄에는 벚꽃길을 천천히 걸으며 사진을 찍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통증 없는 무릎 덕분에 가능해집니다. 손주와 함께 뛰노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는 무릎이 시큰거려 할머니는 앉아있을게 너 혼자 놀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원 잔디밭에서 손주와 함께 공을 차며 깔깔대고 웃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 속에서 당신도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습니다. 여행지에 서 있는 자신을 그려보세요. 그동안 무릎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계단 많은 사찰, 바람 부는 해안길, 산책로가 긴 유럽 여행지까지. 이제는 무릎이 버텨주니 마음껏 걸을 수 있습니다. 사진 속 당신은 지팡이가 아니라 여행 가방을 손에 쥐고 당당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늘 불안했습니다. 언제 또 아플까? 이번엔 또 붓지는 않을까?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무릎이 편안해지자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몸이 가벼우니 마음도 가볍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의 5년, 10년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스스로 걸어다니며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는 대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릎이 건강하다는 건 단순히 통증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자유이고 존엄이며 행복입니다.